실버 버튼 받게 되면은 프리스타일 랩 어때요? 네, 오케이. 구독해야지.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예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공무원 수험 전문 방송 난공TV의 2월의 단짠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DY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단짠 토크에서 맵고 짠 팩폭을 맡고 있는 송아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채팅에도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고민 마음껏 남겨주세요. 네. 좀 다르게 해보려고 인사 한 말을 다르게 해보려고 하다가 네. 실패한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아, 네. DY.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자, 일단 선생님 그 2월이 일단은 이제 좀 중간쯤 맞죠? 맞아요. 벌써.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요즘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다. 네. 제 일과도 정신이 없지만 네네. 저희 또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서 맞아요. 어딜 네. 가나 겹칠 수 있는 그 동선 때문에 사실 오늘도 너무 정신이 없었고 네네. 그래서 막 화가 납니다. 아, 네. 화가 난다. 네. 짧게. 네. 우리 좀 채팅창에 인사 좀. 네. 네. 삐약이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또 애청자시죠? 삐약이님. 아 항상. 맞아요. 네. 네네네네. 그리고 또 저기 다비드 우님도 항상 많이 와주시는데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네네네. 주셨고 학원 TV 강사 학원 강사 TV인가요? 네 거기서 또 BY 쌤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BY 괜찮네요. 네. BY 쌤. 그리고 아영 쌤 4년을 봤는데 늙지 않으시네요라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최수종 쌤을 또 찾으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또 조만간 한번 네네네 스페셜 게스트로 네. 최수종 제가 쌤. 빠지고 아니 제가 빠지겠습니다. 무슨 네.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지냈냐고 안 물어보실래? 제가 그냥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 설 연휴, 그죠? 네. 설 연휴 때 또 아이고 네. 설 연휴에 또 예상했던 대로 네. 또 이제 어르신들의 정치 얘기, 정답 네. 없는 정치 얘기. 예, 이번 이제 또 대선이 다가오고 다가와서 있으면서 네. 정치 얘기를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기억이 나고 2월 중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강사로서 뭐 컨텐츠에 대한 고민. 그쵸. 선생님도 마찬가지시고. 네. 아까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네.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네. 컨텐츠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 이번 주제와 꼭 이렇게 지금 끼워 맞추기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2월 중에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이유를 얘기하면 너무 좀 TMI가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번 주제를 제가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에 2월의 단짠 토크의 주제는 너의 자존감은 소중의 편입니다. 그죠? 네, 주제 다 알고 오셨을 텐데 또 그래서 이제 사전 질문도 많이 올려주셨고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자존감과 관련된 얘기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자존감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도 지금 항목이 나오면 점수를 한번 이렇게 매겨 보셔서 총점 기준으로 본인의 자존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항목을 하나하나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점수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선생님 미리 한번 해보셨나요? 네, 저 미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번. 대체로 나는 스스로에 대하여 만족한다. 에서 거기 이제 표에 나오는 것처럼 매우 동의하지 않음서부터 매우 동의까지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 점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선생님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2번 나는 가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죠? 요것도 점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3번 나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네,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4번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점수 계속해서 다 더하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자, 5번 나는 스스로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굉장히 슬픈 문장인데. 네. 그리고 6번 나는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하하, 이건 더 센데요? 그죠? 네. 7번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네, 또 좋은 네. 문장이네요. 네. 그리고 8번 나는 스스로를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9번. 대체로 나는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10번 나는 네. 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자,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총점을 다 더해 봤을 때, 그죠? 이게 로젠버그의 자존감 테스트라는 사회학자, 그죠? 로젠버그님의 어떤 테스트 항목이었는데, 네. 30점 이상이, 그죠? 결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0점 이상이 나오면 자존감이 높다. 그죠? 그 다음에 20점 이상이면 보통, 그 다음에 20점 미만이면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네. 지금 결과가 일단은 기준이 잡혀져 그쵸, 있어요. 네. 선생님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저는 22점. 이 양반 나랑 비슷하네. 저는 23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보통이다. 네, 보통. 보통에서도 살짝 미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래서 애매한가 봐요. 맞아요. 극과 극이 아니고. 그죠? 맞아. 너무 우리라고 했나요? 아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뭐 애매하다고 느껴가지고 일단은 40점이신 분도 있어요. 40점? 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우리 이제 네. 이 주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상위 점수지 않을까. 네. 우리 김영철님께서는 24점, 24점, 저희랑 좀 24점? 비슷한. 맞아요. 보통 평균대로 20점대. 냐홍우님 39점, 그죠? 광준스 34점. 오, 광준수님은 네.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뭐 개인적으로 모든 아시는 걸 분이니까. 이제 네, 이루셨던 분이잖아요. 아하. 저희랑 같이 공부하는. 저 알고 있는데 괜히 모른 척 한번 해본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32점. 저희가 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특히 점수가 좀 낮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번 주제 민경훈님 16점이 또 나왔고, 네. 자, 좀 점수가 보통이나 낮게 나오신 분들은 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수험 생활이 또 같이 결부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런 우리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자, 일단은 이제 요 테스트를 기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봤고요. 자, 이제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 네. 그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네. 자존감을 개인적으로 인위적으로라도 높이려는 시도를 하는 방법이 선생님은 뭐가 있나요? 저는 자존감이 떨어졌다 싶으면 일단 밑바닥을 한번 찍어요. 이제 갈 때까지 가본다? 네. 오케이. 그럼 일단 네.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하면 되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래서 거의 집에 누워있는 상황이 되죠. 네네네. 그러면 누워있으면 해야 할 일들이 계속 축적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허. 이렇게 좀 많이 밑바닥을 찍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또 난리가 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루 푹 쉬고 네. 다음 날부터 이제 밀린 일을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자존감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일단은 밀린 일을 빨리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닥쳐서. 네, 그러면서 네. 일단 시간을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 이건 내가 해야지 헤쳐나갈 수 있는 일인데 어쩔 수 없다.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그냥 늘 하던 대로 일 열심히 하자. 수험생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저분들을 같이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루하루를 지내나가는 사람이지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냥 이게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 제 인생을 받아들이는데 작년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작년이 그냥 제일 힘들었나 봐요. 자존감이 지금도 되게 조금 불안정한 상태인데 작년에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네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조금 슬럼프를 빠져나가는 시기입니다. 오히려 밑바닥까지 가보고 갔다가 다시 올라간다. 그런 방법이 그쵸?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개인적인 네.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에 그 기간을 하루 정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하루 이틀 정도. 수험생분들도 지금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어서 조금씩 조급하시겠지만 하루가 아니면 반나절? 맞아요. 반나절 맞나요? 네, 반나절 정도. 근데 반나절 또 이거 이슈가 됐던 단어인데. 일단은 어찌됐든 반나절 정도라도 이런 네. 방식이 있다. 네. 이 정도 한번 아영쌤 의견을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조금 힘드신 시기지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헤쳐나가려면.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영쌤 공무원 시험 쪽으로 좀 넘어와 달라는 또 그런 요청.
또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다. 네. 선생님은 자 빨리 말을 넘겨서 선생님은 자존감을 높이는 노하우 계세요. 저는 밑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노하우보다는 이제 저는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반대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희망 고문일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네. 그냥 더 나은 앞쪽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 밝은 면만. 네,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많이 썼던 방식인 것 같아요. 오. 네, 나이가 어렸을 때는 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 네. 이런 것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가능성의 범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사실 담배 피고 술 마시지만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이 종교의 어떤 힘을 빌리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이제 이렇게 몰려갔을 때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 모습. 아, 정말요? 네. 장마티아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신부님 옆에서 복사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예.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치사한 방법일 수 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하고는 이제 수험 생활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일부러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분야에서 잘 안 되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이런 지식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어떤 포장을 하고 싶었던 심리? 아, 네. 오히려 더 부족한 걸 채우려고 아니요, 그 분야를 벗어나서 나는 다른 분야를 그렇죠. 나는 이런 것도 많이 아는 사람이야. 이쪽 분야는 조금 내가 뒤처져도 다른 걸로 내가 더 나아질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회피 전략이죠. 예. 그래서 일시적으로 또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근데 이제 수험생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지금 세 가지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앞으로의 어떤 모습, 밝은 모습. 두 번째는 종교가 있으시면 어떤 그 종교에 대한 어떤 의존도. 세 번째는 책인데 수험생분들은 지금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점수. 그 점수, 각 과목마다의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점수. 그거에 희망을 갖고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합격선에는 부족하지만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로 점수가 오르면 자존감이 조금씩이라도 회복되지 않을까. 아, 그런 공부를 생각을. 하자 결국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피 전략을 그런 식으로 썼던 거고 무슨 책 읽으셨나요라고 하는데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는데요. 네. 다방면에 이런저런 책을 읽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원초적인 밑바닥을 찍고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장대영 선생님은 되게 멋있게 딱 세 가지를 딱 정리해 주셨어요. 역시 다르다. 남다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 매기는 거예요? 아니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실의 눈? 네, 저는 정말 그냥 다 버리고 누워있는데. 진실의 눈 회피했어요. 자, 그냥 한 말로 넘어가고요. 역시. 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실 지금 17년도 알바천국의 설문조사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SNS가 굉장히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거 문제야, 문제.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20대 자존감 하락 원인 1위가 SNS 속 행복한 지인의 모습.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선생님은 이 공시 생활에서 SNS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는 공시생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요즘 너무 SNS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SNS는 편집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 수 있고 보여주기 싫은 건 숨길 수 있고 그 편집된 왜곡된 그 엄청난 거대한 세상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자존감도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조금은 SNS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부하다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사실. 네.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표현한 대로 의하면 조사의 표현은 행복한 지인의 모습. 이게 이제 지금 공시 생활과 비교가 되면서, 그죠? 거기에서 이제 자존감이 하락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예. 멀리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딱 표현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편집된 그쵸, 내용이라고 편집된 말씀해 내용들이죠. 주셨는데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경제가 안 좋다 뭐 하는데 원룸의 맛집을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많이 가기도 하고. 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임팩트가 있었던 게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지인의 SNS 내용이었는데 제목이 키링을 샀다야. 키링. 키링?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딱 봤더니 거기에 이제 어떤 자동차 로고가 키링이 포커스가 아니었던 거지. 그 자동차 그 뭐라고 해요? 그 열쇠, 차키. 네. 그죠? 그 차키가 부각되는 어떤 그런 얕은 술수.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조금 자존감이라기보다는 좀 사실 그때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괜히 자격지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SNS가 여기 이제 설문조사에서 반영된 것처럼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진짜 원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는데 공시생활에서는 조금 멀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거기서 그리고 또 데미지를 받는다면. 그거를 네.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요즘 이슈 되게 많이 터지잖아요. SNS에서 보인 거짓된 모습과 실제의 모습의 폭로가 되어서 그 상반된 모습으로 뭐 누구의 실제의 모습을 보자 이렇게 해서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사실은 SNS에서 보이는 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그 뒤에는 나보다 더 힘든 모습도 있고 사람 사는 건 다 거기다라는 거를 조금 알고 보는 눈?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 공시생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세대들도 그런 것들은 조금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야 하고. 네네. 네. 앞으로의 세대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채팅창 또 네. 한번 챙겨주시죠. 어디 볼까요? 어디를 또 달빛님께서 네네네. 정답은 SNS를 하지 말고 인생 고립이 정답이다. 그래요. 저렇게 좀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인 가는 것이 맞는 것 네, 같아요. 그것도 수험 생활 괜찮죠. 때는. 네네네네. 그리고 또 방제에 이끌려 왔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하시는데 네. 저희 맞아요. 지금 자존감 높이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는 30대 초시생인데요. 영철님께서 친구가 하나둘씩 장가가는 것만 보면 자존감이 내려갑니다라고 하셨지만 이 자존감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대화 한마디를 장대영 선생님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게 가장 부러운 말이라고. 저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금시초문인 말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그랬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결혼을 굳이 뭐 안 하겠다라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자기 생활의 어떤 그 만족감 이런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기준으로 친구분들의 그러니까 그 감정이 드는 건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대가 굳이 그렇게 왜요? 아니, 선생님 화면에 나온 표정을 보니까. 네, 저는 행복해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좀 이따가 우리 이제 송하영은 송혜교 파이팅 요거 한번 읽고요. 이도아님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래요. 이건 뭐 각자의 의견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거는 이제 뭐 개별적으로 지금 대영쌤 당황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눈치채셨나요? 우리 또 이제 우리 집에서 또 우리 아이들까지 또 이렇게 시청하는 또 이런 코너이기 때문에 그죠? 네. 가정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전 질문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 채팅창에서 또 올려주시는 이야기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전 질문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MERRT님, 그죠? 네. 친구들 소식을 가끔 듣는데 잘 살고 있구나 싶으면서 나는 뭐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얼굴 보자 하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여러 핑계를 대고 거절하고 있고요. 이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공시 생활하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자, 먼저 아영 쌤께서 뭐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그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음. 지금 이 사연을 남겨주신 뿐만 아니라 네네네. 되게 많은 수많은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결론은 본인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일단 이거 먼저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고 네네네. 공시 시작하며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변한 모습 다시 한번 변할 거잖아요.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아까 장대영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 시간을 헤쳐나가면 분명히 남들이 부러워하고 친구들이 쟤 조용히 살더니 정말 부러운 일이 생겼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현실이 분명히 다가올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눈물 이렇게 또 글 남겨주셨는데 눈물을 흘리고 끝이 내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계획들을 좀 더 독하게 세우셔서 네네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생각이 비슷한데, 지금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 여러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고요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할 수 있다면 계속 거절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공시 시작하면서 이제 성격이 많이 변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아영쌤하고 비슷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성격은 다시 돌아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시 변할 이제 수 있어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형성이 될 것이고 맞아요. 또 친했던 친구분들의 관계도 다시 회복될 것이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길 거고. 그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그 자존감 회복 방식 중에서 1번 항목 그 앞에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이건 고민거리가 아니라 모두 다 이러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이 시기를 끝내자라고 좀 더 독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네. 다음 질문 네, 우리 그리고 아영선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RUB.EJ님께서 네. 명절 부모님 생신 때 자존감이 하락해요. 어머니 친구분이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유 넘어져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 때 가장 힘듭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어머니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는 당연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예, 아무래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모든 번뇌는 남들과의 비교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이제 불교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얘가 이제 국민윤리 시간에 그죠? 네. 불교 사상 국민윤리. 공부하면서 네. 학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라떼는 국민윤리라고 불렀습니다. 네. 교련 들어보셨어요? 교련?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네. 얼룩무늬 있고. 네. 그래서 그때 국민윤리 시간에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카톨릭 신자지만 그 말씀은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번뇌라는 게 당연히 들 수밖에 당연하죠. 없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들으신 말씀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었어요. 넘어져도 묵묵히 기다려주고 응원해주시는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은 지금 오히려 자식들 마음에 대한 어떤 배려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냥 뭐 어떤 식으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친구분이 선물을 받으셨다라는 거 그거는 뭔가 의도성이 있는 멘트는 아니셨을 거고요. 맞아요. 그냥 이제 지나가는 당연하죠. 말이었고 네. 분명히 기다려 주시고 계시고요. 이제 모든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공시 준비를 하고 계시니 합격하시면 그 어떤 선물보다 이제 부모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시 생활하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자격지심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떨쳐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마음이 훅 치고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인데, 그러니까 저는 또 똑같은 답변. 더 나은 미래, 합격하고 나서의 모습, 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끔씩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만약에 9급의 어떤 직렬을 목표로 하신다면 9급을 붙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다음 7급을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상대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절대적으로 뭐 공무원의 어떤 그 근무가 쉽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합격자분들이 또 말씀해 주실 되게 힘든 직렬도 있고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언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악기도 배워보고. 배울 수 있고 네. 본인이 요새 유튜브로 다 배우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더 크게 상상을 단순히 구급 합격이 아니라 인생을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이제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네네. 선생님은 어떻게 지금? 여기 네. 지금 여기 위에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 때라고 하셨는데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약간 귀여웠어.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다시 이렇게? 네. 아, 여기 어디야? 네 여기 네. 이렇게 여기에 네. 해드릴 수 없을 때라고 하셨는데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합격하시면 되잖아요. 어허. 엄청난 선물이 이렇게 앞에 기다리고 그쵸. 있는데 우리 해드릴 수 있는 거 있으니 묵묵히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 큰 선물을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것도 알아주시고 또 어머님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갖고 계시는 거 보니까 네네. 되게 부모님을 정말 이렇게 호강시켜드리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잘 되실 거예요. 그럼요. 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맞아요. 자체가.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채팅창에 지금 올라가서 제가 네. 기록을 해놨는데 네. 아영쌤 이지아 닮으심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랬더니 또 네. 불끈하셔서 아니다 송혜교다. 그다음에 귀요미 모습이시네요. 뭐 이런 것들 그죠? 오늘 뭐 제 어. 생일인가요? 평소에 듣지 못하는 아니 평소에 계속 지금 올려주시는 내용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들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만. 에헤이 참 정말로. 또 괜히 또 그러시네. 정말로. 그래서 그래요? 또 네. 또 뭐 여기 막 음. 피부가 빛나요라고 하시는데 여기 엄청난 거대한 조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명빨입니다. 네. 네. 아니 이렇게 뭘 돼요. 되셨고. 네. 네. 자 다음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크님 시험이 가까워지는데 실력은 마음만큼 안 느니까 힘들어요. 그죠? 그래도 해야 하니까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네, 선생님. 울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제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에다 동그라미를 그어두었는데요. 이미 잘 다스리고 계세요. 울면서 그래도 공부를 하고 있다. 아하. 이게 정답이죠. 네. 굳이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하고 있다는 증거다. 네, 너무나도 잘하고 계셔서. 그러니까 울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울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네.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미 다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는데. 국어 선생님이라는 질문이 올라오시는데 역시 여기 딱 이 단어 하나하나 다 집중하고 계시는군요. 그럼 네. 공부하고 있는 데에다 세모 쳤어야 됐나요? 공부하고 있는데 네, 거기다가는 별표. 별표. 네, 별표를 쳤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서 굳이 뭔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음의 부담감만 생기잖아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실력은 마음만큼 안 는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만큼에서 갑자기 점수가 확 오른다라면 합격 전 국민이 다 하죠. 누가 하겠어요. 이게 쉬운 시험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1년, 그렇죠. 2년, 3년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신데 그러니까 역시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네.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적정량이 쌓여야지만 점수는 상승하는 것이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부는 제가 한 만큼 나오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한 만큼 점수로 다시 다 보상받으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울면서 하고 계신 거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냥 쭉 그대로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제 선생님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방점을 두는데 저는 울면서가 자꾸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디는 또 크크님이야. 그죠? 이러면 안 되는데. 몇 점 울면서 웃으면 주실래요? 안 제가 되는데. 이거 지금 역설을 발견했는데. 이거? 울면서인데 아이디는 크크야. 몇 점? 100점. 아하. 너무 그렇게 주면 역설. 매기는 거야. 적당하게. 90점? 90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크크 우리 이제 아이디처럼 네. 크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네. 이제 일단은
자기가 5과목 중에 되는 과목으로 위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걸 자신한테 유리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되는 과목, 나는 그래도 이 과목이 된다. 일단 만약에 되는 과목이 딱히 없다면 내가 지금 안 되는 과목에서는 이게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노력의 부족이라고 보고요. 분명히 어떤 과목이든 일정량의 점수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이제 공시라는 시험의 성격상, 그렇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좀 더 올리는 거기서 억지로 자신감, 그 다음에 억지로 어떤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슬픈데 이걸로 재미를 느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슬프긴 한데 억지로라도 재미를 느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크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채팅창 좀 한번 또 선생님께서 한번 챙겨주시겠어요? 네. 광주님께서 합격하고 눈물 흘리시길 또 말씀해 주셨고 아하. 달빛님께서는 역설법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달빛님께서 아이들은 크크지만 울면서 공부하는 그런 정신을 본받자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맞습니다. 네, 봐봐요. 이렇게 모두들 아 저런 상황에서도 늘 공부를 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대단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험생활하면서 아까운 시간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비슷한 이제 의견을 갖고 있고 우리 이제 비슷한 분들끼리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네, 네, 네.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거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선생님이 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베타님께서 작년 영어 모의고사 점수가 50에서 60점대에 머물렀는데요. 올해는 80점대에 올라왔습니다. 네. 오, 근데 이게 제 점수 같지가 않고요. 시험 때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제 스스로를 의심하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네. 일단은 사실 이제 평균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인드, 이런 이제 기분이 드시는 분들이 점수 잘 나오고 나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제 남학생분들보다 여학생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현장에서 만나 뵈면. 네. 그리고 남학생분들은 또 이제 오히려 극단적인 또 상황이 있고 점수가 오르면 막 자신감 치솟아.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됐다 뭐 할 수 이렇게. 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금과 같은 상황도 이렇게 너무 이거 자체가 지금 자존감 우리 주제에 이렇게 맞아요. 비춰봤을 딱 때 맞는 것 같아요. 낮아지는 낮아진 케이스인데, 상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 점수가 아닌 것 같고 시험 때도 이렇게 받을 수 있지 불안해요. 자, 누구나 그렇다. anybody. 그죠? 누구나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80점대로 올라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거든. 80점으로 올라왔는데 다음번에 약간이라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점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계속 시험마다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거 하나하나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제가 그때 어떤 뭐 주식 그래프, 코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꿈꾸고 있는 어떤 우상향 그래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조금씩 올라가는,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그 느낌만 받으시면 네. 충분히 자신감 맞아요.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 어떤 지금 영어 같은 과목은 특히나 선생님도 이제 많이 느끼셨겠지만, 영어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만 보기만 한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봐요. 맞아요. 특히 이제 우리 공시에서는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끝이 났다는 느낌이 받을 수 맞아요. 있을까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 됐다라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이런 심정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인드인데, 점수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셨으니 우상향 그래프만 나오면 잘하고 계신 거라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한테 유리하게, 일부러 유리하게 더 해석을 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네네. 선생님도 뭐 네, 한 저는 말씀 해주시고. 이제 이런 분들의 약간 저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봤어요. 본인이 공부한 부분이 분명히 출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문제가 너무 쉬운 거지. 이럴 리 없어. 나는 이 유형에서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쉽게 풀린다고? 이건 답이 아닐 거야. 다른 걸 찍어야지 라고 해서 보이는데도 그걸
찍지 않고 다른 답을 고르시고 나오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랑 되게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내 점수를 믿지 못하고 나의 실력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 말이 있는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누가 믿어주겠냐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던 게 나오면 난 정말 잘한 거고 이 시험에서 그 문제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건 나고 지금 모의고사 점수가 80점대로 올라왔다라고 하는 건 난 분명히 실력이 향상된 게 맞고 불안하다라는 건 당연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라는 거지만 정말 향상되고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본인을 믿어야죠. 여기서 불안해하면 더 큰 점수 받으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본인을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이번 된다. 주제랑 딱 맞는 맞아요. 거네요. 네. 그죠? 예.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살짝 거론했지만 네. 본인만의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 맞아요. 의식적으로 일단은 자존감을 높이면서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된다. 그죠? 네. 아주 선생님 딱 주제에 맞게끔 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이팅. 그다음에 채팅창 또 한번 선생님께서 챙겨 주시겠어요? 네. 공감합니다라는 글도 있으시고 달빛님께서 실력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맞아요. 네. 내가 한 건 내가 믿어야 한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갖춰서 내가 찍은 게 다 정답이라고 확신할 때까지 공부해보자. 저런 자세도 너무나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대영쌤 머리 스타일 좀 바꾸면 더 멋있어 보일 듯이라고 네. 조조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이게 이 머리 스타일이 아드님과 같은 머리 스타일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냥 같은 머리를 계속 안 미용실에 깎고 가서 있는 거예요. 네. 같이 항상 머리를 깎는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머리 스타일과 관련돼서 또 듣는 얘기는 네. 선생님 지금 투구 쓰고 계신 거 한번 벗겨봐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몇 번 들었고요. 그다음 또 최근에 듣는 얘기는 선생님 제 인강 보고 있는데요. 옷이 3개냐고. 그런 질문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쓰고 우리 남궁 TV 촬영 때만큼은 더 신경 쓰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네. 옷이 3개는 아니고요. 뭐 네. 이렇게 찍다 보면은 같은 옷을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좀 당황스러웠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리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옷이 3개냐. 선생님 이거 한번 100개 봐도 돼요.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옷이 3개냐? 그거는 또 최근에 좀 신선했던 공격이지 그러네요.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희디님. 네. 얇아지는 지갑을 보면 자존감이 폭락해요. 나이가 있어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뭐하고 디스크가 있지만 병원비 아낀다고 진통제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아이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시나 궁금합니다. 네, 선생님 뭐 어떻게 한번. 저는 선생님한테 먼저 답변을 토스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또 경제적인 문제의 어떤 아이콘이었어요. 네, 강사를 하기 전에 또 얘기를 하면 또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네. 노량진 고시원 정모 5년. 그죠? 5년. 그다음에 이제 저 이거 한 10번 들었습니다. 그럼요. 네. 이거 계속 들어야 돼. 네. 들어줘야 돼. 네. 아픈 과거니까요.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뭡니까? 배달 5년 이거 하면서 같이 배달 2년. 적어야 돼요? 그럼요. 오케이. 배달 2년. 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찌라시라게 얘기하죠. 전단지 계열. 네. 그죠? 그거 이제 노량진에서 많이 나눠줬습니다. 네, 그거 많이. 이제 노량진에서 한 일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네.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지금 문제는 저랑 다른 점은 뭐냐면 공부를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 공부를 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함부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인데 거기다 공부까지 해야 된다. 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더 지금 고통 속에 있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뭐 또 결국에는 같은 얘기예요. 이제 저도 사실은 이 어려웠을 때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방송 초반부에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는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면서 버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도 결국엔 또 뻔한 얘기죠. 합격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자신의 삶을 상상하고
야, 이런 걸 하면서 좀 버티셔야 되지 않냐. 너무 교과서 같은 멘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힘들게 한다면 이런 상황이 제가 지금 더 많은 정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합격의 시간을 좀 확장을 하시더라도 그러면 이제 알바라도 하시면서 같이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단기간에 빨리 붙는 거가 더 중요하죠. 맞아요. 알바 안 하고 어떻게 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활하시면서 근데 지금 이 자존감이 폭락을 하시고 있다고 하시고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마음 한구석에 응어리처럼 잡고 있다면 차라리 알바를 하자. 네, 제가 지금 이걸 꼭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확장하고 제가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공부의 양도 저는 제가 일단은 우리 은희 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네네네. 지금 자존감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 자존감이 또 상승을 하려면 역설적인 또 발언인데 남들과 또 사회생활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하루나 혹은 반나절 정도 이렇게 반나절 이틀 이런 식으로 네네. 해서 알바하면서 좀 몸도 쓰고 사람들이랑 같이 인사도 하면서 좀 네네. 교류도 하고 하면서 리플레시하고 또 내가 이만큼 시간을 썼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또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라는 충전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근데 또 디스크가 있으시다고 해서 그러니까요. 힘든 일은 하지는 예. 못할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저희도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내 몸 상황에 맞는 일을 조금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일단 첫 번째는 빨리 합격하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일이다. 이거를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저기 우리 데이비드 운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힘든 상황을 극복해서 더 멋진 합격 수기를 쓰자. 더 드라마틱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합격 수기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불끈불끈 하잖아요. 네. 더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보면 네. 저분들도 저렇게 공부했는데 라는 생각을 갖고 물론 또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 또 합격 수기 봤을 때 그때 또 약간 불끈하고 또 자기 타성에 적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런 거 그다음에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총무의 어떤 그 뭐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총무는 라떼하고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죠. 근데 저 때는 총무를 하면은 이제 반나절 근무를 하면 방을 제공해 주셨고 그죠? 그다음에 그때 거기 연계된 고시 식당에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조건인지는 모르겠네요. 네. 잠깐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그럼 또 채팅창 또 한번 우리 아영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자 우리 달빛님께서 빨리 합격하는 것이 베스트이다. 그럼요. 저게 베스트긴 해요. 맞아요. 그죠? 예. 그리고 또 DIO님께서 저도 경제적인 이유로 직장 병행 중이라 힘드네요. 올해 못 붙으면 이 짓을 1년 더 해야 하다니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지금 직장 다니시면서 하시는구나. 힘드시죠. 정말 그쵸? 힘들죠. 예. 체력적으로도 시간 따내기도 힘들고. 힘들고. 맞아요. 네네네. 네. 변수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일하다 네, 보면. 맞아요. 네. 또 어디 갔냐? 광준스님. 광준스님. 처음에는 알바하면서 공부하다가 마지막 해에는 공부에 올인했습니다. 이렇게 하셨고. 일하시면서 공부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예. 공부하면서 영준님께서 영상 유익하게 잘 듣겠습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머리 옷 이야기에 오랜만에 음속으로 웃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별거 아닌 거지만 한번 웃을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네. 네. 그럼 다음 사전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미니멀리스트님께서 네. 늦은 나이 직장을 관두고 공시 준비 중인데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보다 늦게 사회에 나왔지만 자리 잡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 자괴감이 듭니다. 살아온 노력들이 공시를 준비하면서 모두 없어졌다는 허무감이 들 때 제일 힘들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너무 공감이 가는 멘트가 공시 준비 중인데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요새 이제 조금 속된 말로 많이 쓰는 말로 쌉인정. 그죠? 네.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죠? 멘탈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뭡니까?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우리 공시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써주신 말 중에서 뭐 자괴감이 든다, 자리 잡는 친구들을 보면, 그 다음에 살아온 노력들이 공시를 준비하면서 모두 없어졌다는 허무감이 든다. 자, 요거는 조금 심하게 말씀하셨지만, 이 공부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나 지금 늦은 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죠. 네. 이게 무슨 소리죠?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뭐지? 방송 사고입니다. 방송사고. 원래 생방송은 이런 게 있어야지 재밌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제 핸드폰에서 갑자기 좀 깜짝 놀랐는데 방송 소리가 나와가지고 아까 전에 그 뉴스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 아프리카 TV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지금 재생이 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생방송의 묘미죠? 네, 맞아요. 저는 이런 멘트를 TV에서 보다가 네. 제가 쓰게 되실 줄 자리 몰랐네요. 이탈. 네. 자, 어쨌든 자, 그죠? 네. 과정 중에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느낌이다. 네. 네. 근데 여기서 계속 왜? 저희 네네. 관계자님께서 자리 이탈. 점점점. 자리 이탈.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관계자님 사과드릴게요. 지금 당황하셨어요. 네네. 저걸 꺼야 돼가지고.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앞에서 했던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점수로 극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 느낌이 아니면 이게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일찍 사회 진출, 그러니까 사회생활은 당연히 하셨겠지만 직장을 관두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공시를 기준으로 보면 공무원을 빠른 나이에 이제 또 붙고 시작하신 분들을 자꾸 생각하면 자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점수로 극복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인데 9급으로 끝내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거시적으로 보세요. 9급 붙고 나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7급을 준비해라 뭐 꼭 이런 건 아니고요. 네. 다른 어떤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른 목표를 또 설정하셔서 그걸 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더 또 먼 미래를 좀 더 오히려 역설적이지만 나이가 드셨지만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도전하시는 분들 우리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서. 엄청 많이 봤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합격을 하시고 뭔가 자기의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들어보면은요. 단순히 뭐 우리가 이제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평균적으로 공시를 왜 준비하냐 할 때 좀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이제 평범한 답변보다도 다 의미를 두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다른 쪽에 더 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조금 이 멘탈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는 한번 방송에서도 얘기한 적 있고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이맘때쯤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근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은데 늦은 나이에 직장을 관두고 공시를 준비 중이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젊은 나이도 아니고 용기가 필요하죠. 늦은 나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라는 것은 웬만한 용기와 웬만한 자신감? 이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저라면 저는 못해요. 저는 지금 하던 일을 그만두고 너 다른 일 해봐라고 하면 저는 아니요 저 그냥 여기서 있을게요 라고 당장 새로운 일자리를 그만둘 거예요. 아니면 거절을 하던지. 그만큼 늦은 나이에 직장을 관두고 공시를 준비한다라는 것은 일단 이 자체로도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또 늦게 사회에 나왔지만 자리 잡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 자괴감이 듭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반대로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자극을 얻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삶에 자극을 주고 영감을 준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삶에 영감을 주고 뭔가 또 다른 용기를 주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미니멀리스트 이 분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 그리고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마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뭐 허무하다, 자괴감이 든다 이런 얘기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팩폭보다 이게 달달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근데 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이렇게 현장에 보면 저는 제가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이 나이에 그 책상에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하라고 하면 전 도망갈 거예요. 저도 못해요. 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이제 공시에서 혹시 정말 상상하기도 쉽지만 영어 과목이 없어진다. 그럼 저는 저기 주먹밥집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과목이 없어졌을 때를 이제 학생분들하고 얘기하면 선생님 공시 준비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저도 자체가 못해요. 대단하신 거예요. 네. 정말 진짜 대단하신 거여서 조금 멘탈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다. 라고 저희가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아까 채팅창에 이제 늦은 나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어떤 분이 말씀하셨고,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가, 늦은 나이라는 기준은 이제 본인이 느끼는 기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새 같아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봤던 이제, 늦은 나이에 이제 어떤 그 기억의 흔적은, 50살이신 분들도 있었고, 합격하셨고, 맞아요. 그 다음에 40대 후반도 계셨고, 좀 다양한 나이대를 봤어요. 사실은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그 기준이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는 그 느낌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뭐라고 딱 정의는 내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작은 요괴 자켓님. 네. 시험 전에 모의고사는 언제 보는 게 좋나요? 모의고사 빈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느 정도 공부가 스스로 완료가 되었다 싶으면 모의고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영어에서 특정 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어는 좀 내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쌓여 있고 이론 공부를 충분히 했고 기출을 본 뒤에 시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반대로 모의고사나 기출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목들은 조금 빨리 모의고사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애매하지만 과목별로 모의고사 시작하는 그 시기를 좀 다르게 잡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여기 멘트 중에서 언제 보는 게 좋나요를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어떻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보다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도 많이 질문을 받으실 텐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영어 과목 같은 경우 선생님 영어 동영을 매일 푸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매일 푸는 당연히 좋죠. 좋은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걸 다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 다른 과목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영어를 1회씩 했을 때 그것을 피드백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일단은 이 시간과 계획이 확보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회분을 푸는 것이냐. 하루에 매일마다 1회분씩 푸는 것이냐. 그거는 이제 본인의 피드백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끔씩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어떤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해서 가끔씩 이제 쓰는 멘트인데요. 공시는 5과목이 아니다. 100분 1과목이다. 저는 이 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제가 뭐 여러분처럼 이렇게 시험을 준비해 본 적은 없지만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100분 1과목이라서 저는 이제 학생분들한테 우리 이제 그 메가 공무원 현장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5과목의 어떤 모의고사를 확보해서 5과목 100분 모의고사 연습을 자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분들 중에서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 맞는 말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5과목을 같이 어떻게 한번 연습할 수 있는 시점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영어 동영만 따로 한다면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기준을 잡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요.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져볼까요? 힉스님께서 이제 몇 달 동안 앉아서 공부에 집중하니 몸이 점점 망가지네요. 인후염이 생겨서 기침을 자주 하고 허리도 아프고 국가직 시험이 코앞이지만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니 시간 낭비하는 느낌이 들고 불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일단은 계속 몸이 안 좋아진다고 느끼면은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병원을 가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몸이 이렇게 안 좋다라는 것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문제점이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글의 전개 방식 중에 문제점 발생이면 해결책 제시. 그죠? 그럼 주제. 그렇죠. 그러면 해결책을 나름대로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시간이 문제라서 그 해결책을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드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내가 원래 비타민을 하나씩 먹었는데 그걸 2개씩 먹었더니 괜히 나아지는 것 같다. 일부러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결책을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해결책이라도 만들어야 그게 이게 지금 여기서 벗어날 수 있지. 시간 낭비니까 안 간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안 세운다. 근데 계속해서 이게 이제 악순환이죠. 계속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어떡하지? 이러면 계속 공부에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말도 안 되는 예를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저녁 먹고 공부하다가 1시간 뒤에 뭐 밖에 나와서 줄넘기를 10분 동안 했더니 나아졌더라.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이지만 자신만의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서 이 감정을 털어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네네. 저는 인후염이 생겨서 기침을 자주 합니다라는 거 봤는데 저렇게 되면 공부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저희가 비염 학생들이 많은 데서 같이 공부하면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요즘은 기침만 해도 사람들이 다 쳐다보기 때문에 사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지금 시국인지라. 그럼요. 정말 그냥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병원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염이 정말 심해서 숨을 여기 코로 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의원 가서 조금 효과가 있으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한의원 말고 제가 정말 뭐 큰 대학병원도 다녀보고 다 다녀봤는데 정말 대박인 병원을 한 군데를 알았습니다. 근데 정말 좋아요. 제가 그 병원을 한번 가서 주사를 맞고 바로 그날 저녁에 숲속을 걷는 꿈을 꿨어요. 숲속에서 이러면서 다니는 꿈을 꿨는데 그게 제가 정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면서 잠을 잤던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 현장에서는 이제 편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병원 명칭을. 그래서 비염으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갔다 와. 한 번만. 제발. 그러면 지금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수험 생활이 진짜 달라져.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근데 대전에 있어요. 그 병원이. 그게 그때 그 최수종님께서 소개시켜줬다는 그 병원 아닙니까? 최수종 선생님 와이프님께서 완치를 하셔서 저한테 소개해 주신 병원인데 여러 번 등장하시네요. 그래서 정말 수험생분들이 기차를 타고 같이 갔다 오시고 나서 선생님 여긴 대박이에요. 이래서 그 다음에 또 갔다 오신 분들도 또 다른 분들이 또 같이 또 모여서 기차를 타고 갔다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병원명을 여기선 얘기할 순 없지만 댓글로 제가 달아둘게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가보시면 근데 보험이 안 돼서 6만 원 정도인데 한 일주일 간격으로 2-3번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기침이 정말 심한데 거기서 기침 주사를 한번 맞으면 진짜 신기하게 기침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아니 그 병원에서 뽀찌 받고 있는 거 이런 거 정말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근데 정말 비염 보균자 그리고 또 여기 인후염 이게 얼마나 고생인지를 알아서 제가 그러니까 그 고통을 아시니까. 그래서 정말 꼭 소개하고 싶은 병원이고 의사 선생님이 되게 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약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병원? 그래서 빨리 갔다 와야 돼요. 한의원 양약이에요. 양약인데. 오, 신기하네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영상이 올라오면 댓글을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끝나고 좀 알려주세요. 저 늘 말씀드렸잖아요, 쌤.
당원명을 한 번 더 말씀해 오케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전까지만 말씀하시고 아, 네. 최수정님께서 소개시켜줬다. 거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음. 그런 좀 그런데 도움을 받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럼 딱 한 번? 한 2번만 갔다 와도 진짜 충분히 기침은 나아질 것 같고 허리가 아프다라는 것은 조금 이 앉아있는 자세를 도와주는 뭔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고 그쵸? 요즘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허리 받쳐주는 거. 병원에서 뭐 받으시는 거 없는 거죠? 네, 없어요. 이거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좀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고 네. 왜냐면 몸이 아프면 진짜 공부가 안 돼요. 이건 빨리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랬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런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겠죠? 네네. 그러면 기침을 하지 않으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국가직 시험 코앞이니까 합격할 수 있겠죠. 네. 약간 좀 그러죠? 말 잘했네요.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네. 그러면 드리고 네. 우리가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사전 질문에 너무 공감이 가는 멘트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그냥 요 공감이 가는 멘트만 한번 읽어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공시생활에는 자존감이라는 추가 과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좀 지금 추가 이 주제에 맞기도 하고 진짜 띵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멘탈 관리, 자존감 요게 그 추가되는 어떤 이제 과목이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해주셨고 쉬는 날에는 무엇을 하면 쉬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쉬는 날에는 우리 보통 카우치 포테이토라고 하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 위에 앉아서 TV 채널 돌리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머리를 비우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죠? 네. 선생님도 뭐 코멘트 하실 수 있나요? 쉬는 날? 쉬는 날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오히려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개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고 아니면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정말 많이 보충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쉬는 날에 굳이 무엇을 하려고 또 다른 고민을 하느니 편하게 그냥 쉬자. 고민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쵸?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안해서 못 쉬고 이거는 되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쉴 때는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거를 꼭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게 연장이 되면 다음 날까지도 공부에 조금 무리가 가고 그래서 네, 요거는 빨리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1시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일단 이 자존감과 관련돼서 응원 간단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한마디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우리가 성인이 돼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성인이 되어서 하고 있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네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저에게 해라고 해도 저는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아, 무서워라고 해서 도망갈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하면서 계속 나만 왜 이렇게 항상 늘 멈춰 있는 것 같지라고 하지만 아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삶의 동기부여, 영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렇게 멋있는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꼭 하고 계신 일 열심히 꼭 마무리하셔서 네네. 꼭 해내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힘들다라고 요청을 했을 때 나는 이렇게 지냈었어, 이렇게 헤쳐냈었어 라고 그렇죠. 전달을 조금 해주고 응원을 그런 해줄 수 것을, 있는 상상하는 것도 네, 그런 멋진 정말 성공한 멋진 그런 분들이 되실 거고 되셨으면 합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새로운 시즌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네. 좀 크게 보자. 예를 들어서 아영쌤 이름을 빌리자면 네. 아영이의 시즌2? 오. 그거를 준비하는 지금 과정일 뿐이다. 좀 더 크게 미래를 보고 지금 준비 과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통이 받는 게 어떤 시련이 있고 이런 게 시즌1이라면 새로운 시즌2가 시작될 거라고 저는 응원하고 싶고 그리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공부를 여러분과 같은 공부를 해본 적은 없지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맞아요. 네. 분명히 이게 새로운 어떤 자신만의 새로운 시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파이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음. 방송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수험생분들과 소통하니까 굉장히 좋고 저도 자존감이 많이 높은 편은 아닌데 네네네.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저도 자존감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고 소통을 하니까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번 영상, 이번 방송을 통해서 그래, 나 열심히 해보자 다시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요렇게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선생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부하는 와중에 정말 이 소중한 시간 내서 저희가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시고 한 만큼 이게 좀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시간이었으면 참 저희가 좀 뿌듯할 것 같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가 주제이닌 만큼 사실 우리가 이제 단짠 토크라고 해서 또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팩트도 얘기하기도 네. 했지만 오늘은 좀 우리가 이제 좀 달달한 얘기 그다음에 여러분한테 위로가 될 수 있는 얘기를 최대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하다 보니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목표 반드시 이루시길 기원하며 우리는 3월에 단짠 토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네, 쏴주세요. 준비하죠. 네. 그때까지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실버 버튼 받게 되면은 프리스타일 랩 어때요? 네, 오케이. 구독해야지. 이렇게.